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다한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서 봄을 가는 시즌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름에 보통 다한증을 주제로 많이 썼는데 왜 이제 다한증이 걸리지 않는 이 시기에 이제 하는가 궁금하실 건데 이제 설명을 다 들어보시면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되기 전에 한 3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치료가.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한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한증이라는 것은 특히 수족 다한증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겨드랑이도 있고 전신 다한증도 있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수족 다한증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요. 결국 손발에 이제 땀이 많은 거죠. 다한증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긴장을 할 때 손발에 많이 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시험 칠 때도 시험지가 젖는다든지 휴대폰이 잘 터치가 안 된다든지 심지어 꿈을 버리기도 하고 땀에 미끌리기 때문에 발휘 못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아니라 자기 꿈까지 포기해야 되는 정도로 많이 심각한데요. 이 치료법은 약을 손바닥에 바른다, 아니면 보톡스를 맞는다, 그리고 흉곽경으로 비디오 이제 내시경을 해서 교감신경절을 차단한다. 여러 방법은 있지만 대부분 일시적이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근원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땀은 왜 나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땀이라는 거는 체온 발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열이 난다 그러면 머리에 땀이 나죠. 그 부위가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바닥에 이제 땀이 난다면 손바닥으로 열이 많이 나서 땀이 나는 겁니다. 그럼 왜 열이 많이 나느냐? 피가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럼 왜 피가 손과 발 쪽으로 상하지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교감신경이 흉추와 요추에서 나와서 상지와 하지로 가가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었을 때 특히 더 손과 발의 혈행 속도가 그리고 혈관 확장이 더 많이 돼서 피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너무 많이 가니까 열이 주체를 못해서 땀이 나서 열을 체온을 떨어뜨려 주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교감신경이 갑자기 항진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많습니다. 저번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대체할 때 신경이 쓰이는 일들, 어떤 내가 위협적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와 싸워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대체할 때 쓰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먹거나 자거나 쉬거나 또 친구하고 친해지거나 편한 자리거나 이러면 부교감신경 쓰는 거죠. 또 불편한 자리고 신경 쓰이면 교감신경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교감신경이 특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긴장이 될 때 땀이 난다면 그만큼 교감신경을 평생도록 많이 써왔다는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교감신경은 흉추에서 요추 나오는 신경으로 싸우거나 우리가 도망가거나 할 때 상하지에 피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 이제 혈류를 팔다리로 많이 가게 해야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머리 쪽이나 요추 쪽으로 특히 먹는 거하고 배변 활동, 성생 활동을 위주로 하는 편안한 쉬는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경부와 요추로 이제 신경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교감신경이 특히 더 발달이 항진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어릴 때의 심리 상태와 관계 있는데 아마 그 다한증이 걸리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불안한 요소가 많았을 겁니다. 가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들 아니면 많이 혼자 집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형제와의 또 많이 싸운다든지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제 요소가 많이 지면 점점 교감신경이 발달이 되어서 특히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기본적인 근원적인 시스템적인 체계가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먼저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확인해서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는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습성이 좀 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이제 하려면 부작용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과 사귈 때 쉽게 사귀지 못하고 좀 더 낯선 상황이 좀 더 오래되고 나중에 친해진다든지, 이게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돼 있으면 이 다한증 같은 분들은 부교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부교감을 우리가 조절하는 위장관계, 특히 이제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를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한증 있는 사람들은 긴장할 때 밥을 먹을 때 좀 낯선 사람은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훨씬 더 속이 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교감신경을 많이 써왔다면 에너지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서 심장이 약할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또 교감신경에서 지배되는 갑상선 호르몬, 그 순간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거나 싸워야 될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역할을 해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팔다리에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갑상선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왔을 가능성이 많고,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이 갑상선 항진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갑상선 항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한증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과 갑상선과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심하면 이제 눈이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듯 실제 다한증이라는 것은 증상만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결국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고 심장과 갑상선에 무리를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결국 만성 피로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에너지 누수 현상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신에도 굉장히 많은 자극이 돼서 피로감이 더 올 수 있고, 늦게 자서 불면증이 생기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을 좀 제때 못 먹는 상황이 생긴다면 훨씬 더 만성 피로도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한증이 단순한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전체 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치료 방법은 실제 증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물을 보는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 자기를 보호하려는 입장, 그리고 남하고 대치하려는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이제 하셔야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 누가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나를 좀 위협할 수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물의 다른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좀 더 자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간접적 경험으로 책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실제 여행을 한다든지 많이 경험을 해보면 좀 더 깨달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뭐 일어나서 명상을 해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이제 그런 거를 매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자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순간 긴장되는 것들이 점점 줄게 되고, 그렇다면 악기가 위협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악기도 연주하게 되고, 시험 칠 때도 나를 위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검증하는 좋은 시간이구나,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땀이 덜 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교감 신경은 잘 때, 먹을 때, 쉴 때 가장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도 편안하게 휴대폰을 다 끄고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푹 쉬셔야 되고, 먹을 때도 음식의 맛을 보면서 그 음식이 어떻게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꼬박꼬박 끼니를 드시고, 잘 때는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일찍 한 10시쯤 자서 푹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멜라토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동 교감신경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습관이 있다면 그 교감신경을 굉장히 항진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화를 어떻게 줄인가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을 이제 내리면 부교감은 올라가고 교감신경 내려가면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에서 건강 웰빙 건강 10가지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한증은 자동 치료가 되는 것이다. 굳이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만 치료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최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결국 팔, 다리에 피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체간 근육에는 피가 많이 가 있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가슴, 대흉근이라든지 그리고 전극근, 그리고 복근, 그리고 등 근육, 이 전체 이런 부분이 코어 근육들이 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등하고 허리 운동을 하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손으로 가는 피가 그 가슴으로 그리고 복근으로 이제 가서 피가 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 이제 우리가 베개를 양옆에 두고 이런 식으로 자면 피가 정맥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중력에 따라서 손에 피가 좀 덜 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과 잘 때 자세를 가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치료를 하시면 훨씬 다한증을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점점 다한증이 우리가 치료하기 쉽지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심리와 육체 요법을 하셔서 잘 치료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은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